가사를 몰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옥스퍼드 교수 알렉산더 그레이의 고백. 그 노래 속에는 특별한 영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순간부터 세월이 흘러 그 손이 떨리게 되는 날까지 가사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났을 때 옥스퍼드 음악학과 교수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언어를 모르는데 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대한민국 가수 임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한 교수의 확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진짜 음악은 유럽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 음악학과 교수 알렉산더 그레이입니다. 제 연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 자신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 면 가득 베토벤의 자필악보 복사본이 걸려 있었고 창가 쪽 책장에는 바흐 연구서가 두 줄로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등 유럽 음악의 위대한 이름들이 제 일상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유럽 음악 비평계에서 나름 신뢰받는 학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를 존경해 주었고 동료 교수들은 제 견해를 무게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철학입니다. 서양 고전 음악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정교한 구조와 화성, 그 안에 담긴 인간 정신의 깊이를 따라올 수 있는 음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아시아 음악을 연구한 적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들을 이유를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11월은 일찍 어두워집니다. 오후 4시만 지나도 창밖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연구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책과 노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논문 자료를 찾느라 밤 11시가 넘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논문 자료를 찾다 보니 눈이 꽤 피로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끔 이렇게 했습니다. 귀에 익은 클래식 연주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눈을 감으며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리즘 추천 목록에 낯선 제목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건 한국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 아래에 표시된 숫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4,700만.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클래식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는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멈춰 세운 것일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시작됐고 화려한 오프닝도 눈길을 끄는 조명도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 하나,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몇 초 동안 습관처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음정과 리듬, 발성의 구조까지. 그것이 저의 본능이었으니까요. 음정, 리듬, 발성의 구조, 편곡의 밀도까지. 저는 습관처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음악을 듣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음악이 30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석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석하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노래가 절반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돌길 위에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이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눈이 건조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처럼 아무 이유 없이 어린 시절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갈 때처럼 아주 오래되고 아주 진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언어를 모르는데 이해되는 이 감정은 뭐지?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벽에 부딪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기타 선율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그 남자의 목소리도 마지막 음을 내려놓듯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끝났고 화면에는 다음 추천 영상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음악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사 한마디 알아듣지 못한 낯선 나라의 노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뺨 위로 차가운 것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늦은 밤 건물을 정리하는 관리 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가끔씩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수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명웅, 이름을 검색창에 옮겨줬고 홍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가사가 담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속 이야기는 늙어가는 한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순간부터 세월이 흘러 그 손이 떨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말,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옥스퍼드는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군.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건가? 잠시 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흐 연구서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생각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매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죽음 앞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하나 가져가 아버지 침대 옆에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흐르던 음악은 바흐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박자를 맞추듯이. 아버지가 떠나신 뒤 저는 음악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학자가 된 뒤로 저는 음악을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점점 연구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 병실에 그 조용한 오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박자를 맞추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학부 세미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제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를 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열고 스피커 볼륨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강의실에 잔잔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어인가?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4분 남짓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멜로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가사를 이해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느꼈나요? 이번에는 말 대신 여기저기서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 그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 남학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토마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아까 울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토마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오랫동안 할머니 곁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 노래를 듣는 순간 두 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음악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며칠 전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토마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음악을 연구해왔지만 그 노래 하나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요. 2달 뒤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유럽 음악학회가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음악학자들이 모이는 연례 학회였습니다. 저 역시 발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제목이 공개된 뒤 주최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발표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당일 제가 간단에 올라섰을 때 청중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는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까? 잠시 후 간당에 그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분이 지났고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학회장은 조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교수 한 명이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수는 팔짱을 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음악학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색했던 침묵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가수가 누구입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가수 임영웅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늙어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던 순간부터 세월이 흘러 이별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음악학자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가사를 모르는데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서양 고전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정교하고 완성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언어보다 원절하면,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의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가?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를 몰랐습니다. 곡의 구조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6살 때 병원에서 아버지 곁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드리던 기억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이 그 일을 했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공감으로, 언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들려줘야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올해로 31년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여교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듣기 전까지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2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학회 이후 유럽의 몇몇 대학에서는 한국 음악을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감정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학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듬해 저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어를 넘는 감정의 전달, 한국 성인가요를 중심으로. 제 연구실 벽에는 여전히 베토벤의 악보 복사본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노트 한 장, 그 위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한국어 가사가 번역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를 다시 틀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어둔 채로 잠시 후 복도로 잔잔한 기타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 하나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복도 한켠에 기대어 서서 잠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음악이 하는 일은 늘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 없이 번역 없이 그저 어떤 문 하나를 조용히 열어두는 것. 그리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것.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가사를 몰라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던 노래. 어느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용히 데리고 왔던 노래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역시 분명 또 하나의 음악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